자, 이제 29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쪽 부분은 이제 주파수와 혹은 뭐 주기,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위상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91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 주파수 100Hz의 주기는 몇 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와 주파수와의 관계가 서로 역수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파수는 뭐죠? 주기분의 1이 되는 거죠. 단위는 헤르츠고요. 또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파수분의 1이 되는 거고 주기의 단위는 세크가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주파수가 100Hz일 때, 그러니까 1초에 100번의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한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주기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이 되어서, 자, 이것은 100분의 1이 되어서 0.01초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92번. i는 20 루트의 사인 377t-6분의 파이 암페아인 파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와 유사한 문제들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한 번만 정리하고 가죠. i는 20 루트의 그 다음에 사인 377t-6분의 파이. 자, 이렇게 값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순식값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순식값에서 20 루트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20 루트이는 이것은 바로 최대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을 우리가 실효값으로 바꾸려면은 루트 2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실효값이 20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루트 2로 나누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377t 이거는 뭡니까? 각속도 오메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이거는 뭐예요? 위상이죠. 위상인데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보다 느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면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게다가 파이는 180도니까 6분의 180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얼마? 어떤 것보다 30도 정도 느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오메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메가는 2 파이 f가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오메가가 100 파이 t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자, 이거는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2 파이 f가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2 파이 f 들어가야 될 자리에 100 파이가 들어갔다. 2 파이 f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그럼 f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50Hz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오메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120파이가 들어갔다. 그거는 그럼 주파수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60Hz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혹은 혹시 여기가 377T인데 314가 들어갔다. 314T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가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요? 2파이 FT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314T가 들어가게 되면은 314 나누기 2파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 이거 50Hz다.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377T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얼마다? 60Hz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100파이라고 하는 게 50Hz고, 그 다음에 314 하게 되면 50Hz고, 그 다음에 120파이 하게 되면 60Hz, 그 다음에 377 하게 되면 60Hz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알게 되면은 지금부터 문제 15문제 이상 그냥 우리가 보자마자 풀 수 있어요. 시작해볼까요? 자, 292번. 여기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주파수, 지금 주파수 보려면은 이렇게 길게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어느 부분만 보면 됩니까? 사인 여기 뒤에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377이니까 주파수 얼마? 60Hz. 2번. 293번. 자, 이는 100 루트의 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정연파 교류 전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100파이 나왔죠? 100파이 얼마? 51번. 294번. 자, 이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314 나왔죠? 314 나오면 얼마? 50Hz. 답 2번. 295번. 각속도 오메가가 300파이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295번에 자, 오메가는 원래 뭐예요? 2파이 f죠.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될 게 300이래요. 300. 자, 그럼 이때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어보죠. 주파수 f는 2파이 분의 얼마요? 300이죠. 그쵸?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파이 분의 150 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 96번. 각속도 오메가가 377일 때 주파수 얼마인가? 377일 때 60. 297번. 자,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이고 I는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30일 때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97번 보게 되면 어떤 기준, 자, 여기를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게 되고요. 달리기로 이야기하자면 출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V는 플러스 30, 어떤 기준보다 플러스 30이래요. 30m 앞에 있대요. 그리고 자, I는요. 마이너스 30 어떤 기준보다 마이너스 30, 30m 뒤에 있대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 60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지게 되는 거죠. 60도 더 느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298번. 자, V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I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 경우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상 보려고 하게 되면 다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어느 부분? 마지막에 이 부분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V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I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얼마입니까? 파이가 180을 4로 나누게 되면 이거 45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I는 파이가 180을 2로 나누게 되면 이건 90이죠. 그러니까 I가 전류가 전압보다 45도 더 앞서게 되는 거죠. 45도가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게 된다? 4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99번. 6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인가? 파이가 180 나누기 6 하게 되면은 31번. 300. 어느 저항에 V1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V2라고 하는 것도 있을 때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300번 보시게 되면은 재밌는 게, 자, V1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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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V2는 어쩌고 저쩌고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이죠. 딱 보기에는 이것도 마이너스 30, 이것도 마이너스 30이어서 두 개 사이에 위상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오메가 T와 여기는 3 오메가 T, 이거는 이제 1고조파, 기본파고요. 이거는 3고조파. 서로 파형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무관해요. 서로 관계없는 거예요. 남남이라고요. 그래서 둘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위상에. 4번이 답이 되겠는 거죠. 자, 301번. I는 Im sin 오메가 T의 교류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301번에서 Im sin 오메가 t. 자, 이 im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sin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im을 뭘로 나눠요? 루트 2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여러분 여기가 최대값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시료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값이 있다고 할 때, 자, 최대에서 시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0.707. 최대에서 평균 가려면요, 곱하기 0.637. 그 다음에 평균에서 시료 가려면은 곱하기 1.11 하게 되면 되는 거죠. 혹은 시료에서 최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루트 2. 뭐 최대에서 시료 갈 때 나누기 루트 2가 0.707인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또 최대값과 시료값, 평균값과의 상관관계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1번의 답은 IM을 루트 2로 나눈 거 1번이 답이 되겠는 거죠. 302번. 교류 100V의 최대값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02번에 100V. 그냥 우리가 100V.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거 220V, 예전에 사용했던 거 110V, 380V 이런 건 다 무슨 값? 실효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압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 다 실효값이라고요. 자, 실효값 100V인데 최대값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곱하기 루트 2 하면 되는 거죠. 루트 2. 그러면 루트 2가 1.414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답 얼마? 141V가 되죠. 답은 4번. 303번. 정연파 교류 전압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약 몇 %인가? 평균값은 최대값의 몇 퍼센트? 63.7%. 답은 2번. 304번. 최대값이 VM인 사인파 교류에서 평균값의 관계는 평균값은 0.637 곱하는 거죠. 2번이죠. 305번.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150이면 최대값은 얼마인가? 나누기 0.637 하면 되겠죠. 지금 305번에서 자 150V라고 했는데 자, 이거 최대값 얼마냐? 0.637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답은 236V 되겠네요. 2번. 306번. 어떤 사인파 교류 전압의 평균값이 191V이면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죠. 306번 역시 지금 191V면 0.637로 나누게 되었을 때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답은 300V가 되겠네요. 307번. 어떤 교류 전압의 평균값이 382V일 때 시료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00 얼마예요? 382V죠. 시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1.11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424V가 되겠네요.
308번. 최대값 10A인 교류 전류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가? 최대값에다가 0.637 곱한다고요. 10 곱하기 0.637은 6.37. 답은 4번. 쉽죠? 어려우세요? 제가 말 빠르죠? 예. 제가 말이 조금 빠르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CBT 문제지를 딱 펴면서 저랑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CBT 문제집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일단. 저 도움 없이. 혼자서 조용하게 독서실이라든지 방에서 한번 조용히 풀어보시는 거죠.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조용히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풀었는데, 내가 뭐 이건 확실하게 알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더라? 문제가 조금 이제 아리송할 때. 좀 정확한 해답을 듣고 싶을 때, 혹은 다 한번 풀고 나서 이제 해설을 한번 들을 때, 그 타이밍에 이 강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도 안 풀었는데 저랑 같이 풀면서 저랑 제 강의를 들으면서 풀겠다. 그거는 좀 잘못된 전략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같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 강의는 뭐예요? 지금 해설집이에요. 해설집 같이 보는 거 아니죠? 나중에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셨죠? 예. 자, 309번. I는 8 플러스 J6A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 나오게 됐는데요. I는 8 플러스 J6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8을 실수부, 뒤에 있는 6을 우리가 허수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절대값 크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절대값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 직각삼각형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고,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쪽은 10이 되게 되죠. 자,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는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하게 되면 10 됩니다. 3번이죠. 310번. 어느 회로의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310번 보시게 되면은 3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5 루트 2 사인 5 루트 2 사인이죠. 그쵸? 사인 그 다음에 3 오메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기본파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1고조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고조파가 되겠는데,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 절대값은 루트 한 다음에 이 시료값을 가지고 다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 구할 수 있다고요. 11.6 11.57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11.6이라고 합니다. 다음 311번. 다음 중 용량 리액턴스 XC와 반비례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용량 리액턴스 어떻게 구하죠? XC는 자, 오메가 C 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거는 2파이 FC 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용량 리액턴스 XC는 주파수에는 반비례하고 C 정전 용량에도 반비례한다. 따라서 주파수와 정전 용량 두 개 다 반비례하게 되죠. 답은 4번. 312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정전 용량 C가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작아지죠. 따라서 답은 3번. 313번. 자기 인덕턴스 10mm 헬리 코일에 50Hz 314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좀 풀기 우리가 싫어요. 귀찮죠. 그래도 힘내시고 한 번은 꼭 풀 필요가 있어요. 자, 313번 보시게 되면 전류 I는 지금 코일만 있다고 했으니까 자, 오메가 L 분의 V 이렇게 될 겁니다. 오메가 L은 뭐예요? 2파이 FL이죠. 따라서 2파이 FL 분의 V가 되는 거고, 그러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자,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50Hz고 그 다음에 L 값이 얼마예요? 10mm 헬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314V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딱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100A 나올 겁니다. 314번. 어떤 회로의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2분의 1로 되었다. 그러니까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2배가 됐다는 얘기죠. 전류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자, 이 소자의 종류는 무엇인가? 우리가 소자 크게 세 가지. 저항, 그 다음에 여기 콘덴서, 그 다음에 유도리액턴스, 코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반비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파수와.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코일이죠, 코일. 그쵸? 315번. 자체 인덕턴스가 0.01 헨리인 코일에 100V 60Hz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 리액턴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도 리액턴스 뭐 이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315번. 자, XL은, 유도 리액턴스는, 자, 오메가 L은, 자, 2파이 FL. 자, 이거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예요? 60Hz. 그 다음에 L값이 얼마예요? L값이 0.01. 뭐 쉽게 나올 수 있겠네요. 3.771번. 316번. 어떤 회로 소자에, 자, 전압은 125 사인 37t를 가했을 때, I는 25 사인 37t가 흐른다. 이 소자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316번 보게 되면은 전압과 전류에 위상차가 발생했습니까? 위상차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4분의 파이, 뭐 마이너스 60도 이런 위상차가 여기에 표기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그럼 전압과 전류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동상이죠. 동상이라고 하는 거는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 위상차가 없는 소자는 단 하나, 뭐죠? 저항 소자죠. 그러니까 순수한 저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소자다라고 이야기해서 순저항 소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317번. 정전 용량 C만의 회로에서 100V 60Hz의 교류를 가했을 때 60mA의 전류가 흐른다면 C 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317번. 식 좀 길어요. 자, I, C. 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XC분의 1.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분의 V.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거는 오메가 C V가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C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C를 구하게 되는 거죠. C는 뭐예요? C는 오메가 V 분의 I C.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오메가 V 분의 IC. 그쵸? 오메가 V분의 IC. 그러면은, 지금 오메가가 2파이 F니까요. 그쵸?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6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V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IC, 흐르는 전류는 60mA,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하게 되면은 알 수 있겠네요. 답, 그쵸? 1.59 얼마예요?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하네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네. 자, 318번. 60Hz 100V의 교류 전압을 어떤 콘덴서에 인가하니까 1A의 전류가 흘렀다.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18번 문제예요. 자, 60Hz 100V의 전압을 어떤 콘덴서에 흘렸더니 1A의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XC부터 한번 구해보죠. XC. 용량 리액턴스. 그러니까 콘덴서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을 구하게 되면은 이거 I분의 V고, 자, 전류가 얼마 흘렀다고 해요? 1A. 전압이 100V가 되니까 용량 리액턴스는 100옴이 되겠네요. 그쵸? 용량 리액턴스 100옴이래요. 그럼 용량 리액턴스 100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전 용량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고, 그쵸? 자, 이게 100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C 값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100 오메가 분의 1.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C 값은 100 오메가 분의 1. 그쵸? 그러면 여기 오메가가 얼마예요? 2파이 F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얘기는 100 곱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예요? 60 분의 1.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26.5 마이크로페럿.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19번. 3 마이크로페럿인 커피시턴스를 55의 용량성 리액턴스로 사용하려면 정연파 교류의 주파수는 약 몇 킬로헤르츠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 계속. 319번도 용량 리액턴스 XC는 얼마예요? 2파이 FC분의 1이죠. 그쵸? 근데 지금 문제가 주파수가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죠. 그럼 F는 가게 되면 얼마입니까? 2파이 C XC분의 1이 되니까 여기 하나씩 다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답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답은 3번. 320번. 자기 인덕턴스 0.1 헨리인 코일에 시료값 100V 60Hz 위상각 0도인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20번. 자, 흐르는 전류 I는 XL분의 V가 되고요. XL은 2파이FL분의 V가 되죠. 그러면은 2 곱하기 3.14 주파수 얼마? 60. 그 다음에 L값은 0.1 분의 전압이 얼마요? 100V 하게 되면 이 값 나오게 되겠죠. 2.65. 이거는 뭐 쉽죠. 이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더 쉽죠. 그냥 유도 리액턴스 구하는 거니까. 321번.
1000Hz인 정연파 교류에서 5mH인 유도리액턴스와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C의 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321번 보시게 되면은 유도리액턴스는 얼마예요? 유도리액턴스 구하게 되면 2πfl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31.45ohm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유도리액턴스와 같은 용량 리액턴스에 갖는 C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도리액턴스도 구하고 용량 리액턴스로 구해봐라. 일타쌍피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2πfC분의 1. 자, 지금 C값은 2πf xc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뭐 다 됐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얼마예요? 주파수 1000. 그 다음에 xc는 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31.4분의 1 계산하게 되면 C값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 322번.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Z 어떻게 나타냅니까? 절대값.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런데 지금 RL 직렬 회로라고 했으니까 XL의 제곱이 되겠죠. 답은 3번이죠. 323번. 저항 9옴 용량 리액턴스 12옴의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는 이렇게 간단해요.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하게 되면 되죠. 지금 문제는 9랑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루트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하게 되면은 이 값 15 나올 겁니다. 이거는 계산기로 그냥 하면 바로 할 수 있죠. 324번. R은 15옴 RC 직렬 회로에 60Hz 100V의 전압을 가하니 4A의 전류가 흘렀다면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R이 15고 그 다음에 C 직렬 회로 60Hz 100V 전압을 가했더니 4A의 전류가 흘렀다. 4A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러니까 324번.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는 I분의 V죠. 그러면은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4A이고 전압이 100V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회로에는 임피던스가 25ohm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저항이 15고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가 얼마를 더했더니 자 이렇게 원래 임피던스가 루트 자 저항의 제곱 플러스 용량 리액턴스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25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임피던스가 루트 저항이 얼마일 때 15일 때 15의 제곱일 때 플러스 XC의 제곱. 그럼 XC가 얼마일까요? 15하고 얼마여야지 25가 될까요? 이거 여러분 딱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1, 2, 3, 4를 하나씩 더 보세요. 계산해서 딱 25가 나오는 게 답이겠죠. 답은 얼마? 20입니다. 15, 20 하면 25가 되게 됩니다. 다음 325번. R은 4옴, XL은 10옴, XC는 12옴의 RLC 직렬 회로에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여기를 R값, 여기를 X값, 여기를 임피던스 값이라고 할 때 이 값을 빗변과 밑변의 값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알고 저항값 알게 되면 우리가 역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각도, 이 각도는 몇 도인가?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이게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크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피던스분의 R 값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은 R은 4, 그 다음에 XL은 15, XC는 1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X는 얼마예요? 15에서 12 빼게 되면 3이죠. 그러면은 4, 3 하게 되면 임피던스 얼마입니까? 5죠, 5. 그러면은 325번에 임피던스가 5고 저항값이 얼마? 4니까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이고 자 이거는 5분의 4가 돼서 0.8 될 수가 있겠네요. 답은 얼마? 죄송합니다. 엄한 얘기했네요. 코사인 세타는 0.8. 0.8. 자, 그러면 세타는 얼마예요? 자,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세타, 각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각도. 세타는 아크 코사인 0.8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기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37 나올 겁니다. 다음 326번. 저항 8과 용량 리액턴스 XC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00V 60Hz의 교류를 가했더니 10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 XC의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26번에 저항 8과 그 다음에 XC가 직렬됐을 때 100V 10A. 그러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I분의 V인데
지금 10A가 흘렀고 전압이 100V라고 하니까 임피던스는 10이죠. 그쵸? 그러면 저항이 R은 8이라고 하면은 X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그 정규반 강의할 때 몇 번을 얘기했죠. 3, 4는 5, 8, 6은 10. 다시 3, 4는 5, 8, 6은 10. 한 번 더. 3, 4는 5, 8, 6은 10. 그러니까 3, 4는 5, 그 다음에 8, 뭐와 10이에요? 8, 6이죠. 계산할 것도 없어요. 8, 6은 10. 327번. R은 50옴, L은 200mH 직렬 회로에 주파수 50Hz의 교류에 대한 역률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률 풀어봐야 되는데, 327번.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얼마? 임피던스 분의 얼마예요? 저항이라고요. 그쵸? 근데 지금 저항 값이 얼마니까 저항은 알았어요. 50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임피던스 값을 구하게 되면은 자, 이건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하죠. 저항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자, 저항.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XL 구하면 돼요. XL은 어떻게 구해요? 2파이 FL. 그러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50 곱하기 200 곱하기 10-3승 계산하게 되면은 요 값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힌트 한번 참고하시고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62.3%. 328번. 임피던스는 2 플러스 J11, 임피던스 2는 4-J3의 직렬 회로에 교류전압 100V를 가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28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Z1은 2 플러스 J1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Z2가 4-J3이라고 해요. 자, 두 개 더하게 되면 얼마큼이 됩니까? 그러면 4, 2는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에서 3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쵸? 플러스 8이죠. 그러면 6, 8은 얼마예요? 10이죠. 절대값은 10인 거예요. 이때 100V를 가하게 되면은 I는 임피던스 분의 V니까 10A 흐르게 되겠죠. 1번. 329번. 저항 60옴과 유도 리액턴스 80옴인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200V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과 전류 위상차는 얼마큼이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상차 뭐 전압은 관계없어요. 전압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은 저항 60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80이래요.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임피던스 100이겠죠. 그러면 역률 얼마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는데, 자, 요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탄젠트로 구해볼게요. 이걸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탄젠트 세타는 얼마큼이 됩니까? 탄젠트 60분의 80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세타 값은 아크 탄젠트 60분의 80 계산하면 알 수가 있겠죠. 답은 53도. 이 각도가 53도 나온다는 거예요. 330번. 어떤 회로에 전압은 100 플러스 J20V인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4 플러스 J3A인 전류가 흘렀다면 자,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임피던스는 I분의 V 아니겠습니까? 전류가 4 플러스 J3 분의 자, V가 100 플러스 J20이라고 해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사실 공액복소수라고 해서 위아래에다가 4-J3, 4-J3 곱해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계산기로 하세요. 계산기로 하면 금방 나와요. 공학용 계산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계산기로 하게 되면은 딱 답 나올 겁니다. 2번 18.4 J 8.8 나올 겁니다. 331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까 8 플러스 J6A의 전류가 흘렀다면, 그러니까 10A의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큼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I분의 뭐예요? V. 전류값이 얼마라고요? 8 플러스 J6.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라고요? 50V. 자,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복소수?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로 하면 돼요. 공학용 계산기 없다고요? 뭐 이거는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보죠. 8-J6 풀게 되면요. 계산하게 되면 8, 8에 64, 66에 36 하게 되면 이거 100이죠. 100분의 8, 5, 40, 400 마이너스 6, 5, 30 J 300은 4 J3 약분돼서 답은 얼마? 3번. 332번. 임피던스 1은 5 플러스 J3과 임피던스는 7 J3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36V를 가한 경우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물어보고 있죠.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이 계산하게 되면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이제 금방 풀 수 있겠네요. 그쵸? I는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임피던스가 5 플러스 J3이랑 7 J3이래요. 그래서 J3끼리는 없어지고, 5 플러스 7 하게 되면 10이죠. 12분의 전압이 얼마? 36. 그러면 얼마? 3
암페어가 되겠네요. 333번. R은 3옴, 오메가 L은 8옴,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C분의 1이 XC죠. 4옴인 RC 직렬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R이 지금 3옴이고요. 그 다음에 X값이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4. 8에서 4 빼게 되니까 4 남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5. 3, 4는 5라고 했잖아요. 그쵸? 1번. 333번, 334번. 직렬공진회로에서 이 최대가 되는 거. 자, 제 얼굴 보세요. 정리 한번 하고입니다. 직렬공진에서 최소가 되는 건 임피던스, 최대가 되는 거는 전류. 병렬공진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임피던스, 최소가 되는 건 전류. 그러니까 직렬과 병렬공진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직렬공진에서 최대가 되는 거는 전류예요. 최소가 되는 게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당연히 흐르는 전류는 최대가 되죠. 답은 1번이죠. 335번. L, 헨리, C, 페럿을 병렬로 결선하고 전압 V를 가할 때 전류가 0이 되려면 주파수 F는 얼마여야 되는가? 이거 뭐예요? 공진 주파수 구하는 거죠. 공진 주파수식은 그런데 직렬이든 병렬이든 그 식이 똑같아요. 2파이 루트 LC분의 1. 답은 4번. 336번.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상이라는 건 뭐예요? XL과 그러니까 오메가 L과 XC, 오메가 C분의 1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 구하게 되면은 자, 요거 옆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오메가 제곱 LC는 1과 같아야 되겠죠. 답은 3번. 337번. 저항 R은 15옴, 자체 리액턴스 L은 35mH 헨리, 정전율량 C는 300 마이크로페럿의 직렬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는 약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좀 흔하지는 않는데요. 자, 공진 주파수 구하는 것은 2파이 루트 LC 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이 식은 2 곱하기 3.14, 그 다음에 루트. 자, L 값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35mH 헨리라고 했어요. 3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 그 다음에 C 값은 얼마입니까? C 값은 300 마이크로, 3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분의 1.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공진 주파수 F 값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50Hz. 338번. R은 100옴, L은 파이분의 1 헨리, C는 4파이분의 100. 뭐가 이래요, 문제가. 그쵸? 피코페럿. 피코는 10-12승이죠. 자, 직렬로 연결되어 공진할 경우 이 공진 회로의 전압 확대율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압 확대율 물어보는 것은 사실 기능사에서는 많이 물어보고 있지는 않는데 한번 여러분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압 확대율이라고 해서 자, 내용은 기사 가서 나중에 배우세요. 그냥 식만 봅니다. R 분의 1 그리고 루트 C분의 L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C와 L 값을 조금 이상하게 주어진 것 같아요. R 값은 100이니까 100분의 1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C 값은 4파이분의 100이라고 했어요. 4파이분의 100이고 자, 그 다음에 L 값은 파이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파이 없애고 그럼 이거 100분의 4 계산하게 되면은 아니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계산하게 되면 이거 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 답은 1번. 그렇죠? 4분의 하게 되면 2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 분의 1.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339번. 다음 중 LC 직렬 회로의 공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339번. 공진 조건은 무조건 XL과 XC가 같을 때예요. 그쵸? 그럼 XL은 오메가 L이니까 자, 오메가 L은 뭐예요?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를 이야기하겠죠. 4번이죠. 340번. R은 5옴, L은 20mH 헨리인 가변 콘덴서 C로 구성된 RLC 직렬 회로에 주파수 1000Hz인 교류를 가한 다음 C를 가변시켜서 직렬 공진시킬 때 C의 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진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340번이요. 그러면 공진 조건은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과 같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는 C 값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C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C가 요 위로 가게 되면 오메가 제곱 L분의 1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자, 2파이 F 제곱 L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 풀어보게 되면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자, 주파수가 얼마예요? 지금 1000의 제곱 그리고 L 값은 20mH 헨리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제곱은 요것만 제곱하는 겁니다. 분의 1 요거 풀었을 때 C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
341번 마지막 문제. 자, RLC 직렬 공진에서 3고조파의 공진 주파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자, 주파수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고조파니까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주파수 F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오메가의 제곱은 요 3L을 밑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3의 제곱 L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자, 2파이F의 제곱은 3제곱 LC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F의 제곱은 그렇죠? 2파이 그리고 3의 제곱 L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파이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2파이의 제곱이 건너가게 되는 거니까. 그럼 3, 2 하면 6이죠. 그렇죠? 3, 2 하게 되면은 6. 그러면은 F 주파수는 루트 씌우게 되면은요. 루트 씌우게 되면 요거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6파이가 되고요. 루트 LC분의 여기도 루트 1인데 루트 1은 그냥 1이죠. 1 되겠습니다. 6파이 루트 LC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주파수 문제라든지 몇 문제든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공진주파수 기억하시고 RLC 직렬 회로일 때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 그리고 위상차, 그 다음에 XL이라든지 XC에 대한 기본식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좀 복잡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